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간단히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 지원을 맡고 있는 박정훈이고요. 방문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저희 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 큰 고객들, 기존 전자 쪽이나 아니면 요즘에 게임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프렘이랑 클라우드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렘 쪽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지원이 줄고 있고요.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AKS, 쿠버네티스, 저희 쪽 앱 서비스, 그 다음에 단넷 쪽,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소주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환경 배포가 되는데, 사실 매트릭으로 뭔가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로 가게 되면 그라파나, 그 다음에 애저 쪽에 이아스나 VMS, 버추얼 머신 스케일셋 같은 걸로 배포를 하시면 애저 모니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응답 시간, 그 다음에 인프라, CPU, 메모리 이슈가 없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은 많은데, 실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어느 구간이 지연이 생겼냐, 그게 이제 배포되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혼자 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레디스 캐시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나가는 API, 그런 것들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매트릭스 환경에서 보였을 때 만약에 이제 평균 응답 시간이 늦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늦었냐, 그거를 보기 위한 두 개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저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일단 안 계시다고 알고. 그래서 이 툴은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저희 쪽 애저 서버로 던지는 일종의 APM 같은 툴이고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제 어플리케이션이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되든, 그 다음에 이아스로 배포가 되든, 아니면 저희 쪽에 앱 서비스로 배포가 되든,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지연을 확인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배포를 했는데요. 잠깐만 그냥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쪽 블로그 내용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쪽을 들어가게 되면 저희 쪽 SQL 데이터베이스를 붙어서 데이터 저장 프로시저 통해서 조회하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스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애저 쪽에 배포된 레디스 캐시를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구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을 이제 랜덤 함수 돌려서 세 개 중에 하나를 HTTP 클라이언트 통해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앱 서비스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인데, 2티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티어가 있고, 프론트 티어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지금 붙으면 그냥 기본 저희 API 생성하시면 웨더 포캐스트 컨트롤러 생성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그냥 API 통해서 가져오는 형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되든 앱 서비스에 배포가 되든 일단 이제 원격으로 리소스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부하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줄 거고요. 그러니까 앱 서비스 쪽으로 부하 세 군데 줄 거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쪽도 같이 부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하 주는 걸로 사용하는 툴은 그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서브 시스템에서 CG라는 툴을 리눅스에서 원래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툴을 사용해서 간단히 부하를 주고 있고, 이것도 저희 그 단넷 쇼인가 그 미국에서 그 제공됐던 단넷 쇼를 봤는데 거기서 이 툴을 사용하길래 저도 써봤는데 간단하게 그냥 부하를 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있는데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라이브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애자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툴이 라이브로 매트릭을 제공하는 기능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모았다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2분이나 한 5분 사이에 지연이 생긴 다음에 그 지연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데, 저희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매트릭스로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인커밍 리퀘스트, 현재 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그 RPS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지금 뭐 한 초당 40개 정도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쪽에 보시면 리퀘스트 듀어레이션이라고 해서 현재 제 어플리케이션이 지연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리퀘스트 페일리어라고 해서 요청이 실패한 경우, 그래서 뭐 HTTP 요청이 실패하는 게 뭐 400대, 500대가 이제 실패로 오는데, 뭐 400대는 어차피 클라이언트 오류라서 심각한 건 아니고 500대가 서버 사이드 뭐 unhandled exception이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 불가한 경우가 이제 그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아웃고잉 리퀘스트라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레디스 캐시 아니면 이제 원격 API 그런 애들이 이제 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라서 아웃고잉 리퀘스트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요청 수랑 마찬가지로 이제 듀어레이션 정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초당 한 10건 정도 나가고 있고, 듀어레이션은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콜 실패, 그러니까 원격 리소스에서 뭔가 실패가 났을 때 그런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밑에 쪽에 보시면 그냥 인프라 쪽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뭐 CPU나 뭐 메모리 뭐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익셉션이 이제 발생하는 내용이 이제 보이는데, 익셉션의 내용을 찍으시면 이 밑에 이제 콜스택 정보가, 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다가 인서트하다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중복돼서 오류가 나는데 그 사항을 콜스택이랑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가 돌리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서버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개가 보이는데, 지금 요 RD로 시작하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서비스로 제가 배포한 그 백엔드에 있는 VM 이름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뭐 웹프론트로 시작하는 애는 제가 쿠버네티스에 배포한 그 단넷 7, ASP 단넷 7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지금 양쪽으로 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웹 쪽을 앱 서비스로 이제 좀 더 많이 쏘고 있기 때문에 그 부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가 잘 안 보여서 마이크 좀 잠깐 놓고 마우스 좀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지금 보이네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얘는 이제 .NET 6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연동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서버 사이드에 이제 앱 인사이트라는 걸 애저상에 생성을 해주시고,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애드 메뉴를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텔레메터리를 추가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관련된 누게 패키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가 설치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저런 매트릭을 보기 위해서 코드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는 제가 코딩을 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HTTP 리퀘스트, HTTP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MS SQL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코딩을 하지 않아도 얘가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면서 서버 사이드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그 데이터를 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DB 쪽 커넥션 스트링처럼 연결 문자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트루먼트 키라는 키 값을 가지고 DB 연결하듯이 제 어플리케이션이 뭐 쿠버네티스에 있든 온프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얘를 사용해서 연결한다는 이제 데이터를 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신 부분이 이제 라이브 쪽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퍼포먼스라는 데이터 매트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좀 핵심으로 보는데, 이 퍼포먼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그 호출됐던 URL이랑 그 다음에 이제 URL 카운트는 이제 호출된 횟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어레이션은 이 리소스를 호출하면서 얼마나 걸렸냐, 시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커스터머랑 get customer by state, 얘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콜인데, 얘네들이 3초, 뭐 2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1초 미만이라서 그렇게 크게 지연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중에 하나를 찍어서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상세 데이터를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 이제 그 특정 요청 URL을 찍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각 읍천별 소요 시간, 얘는 이제 건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지금 뭐 500ms 걸리고 어떤 애는 뭐 7.5초 걸리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5초 걸렸다, 그래서 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고 싶은 게 요 데이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앱 서비스에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DB를 아까 호출했던 페이지예요. 근데 그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전체 웹 페이지는 7.5초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첫 DB 콜이 두 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게 7.2초, 두 번째 게 200ms. 그래서 지금 지연이 생긴 구간이 이 부분으로 굉장히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컬럼을 찍으면 그 오른쪽 하단에 이 DB 호출에서 7.2초 걸렸고, 그 다음에 그때 사용된 저장 프로시저, 저 같은 경우는 저장 프로시저 사용했는데 저 저장 프로시저에서 7.2초가 걸렸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얘를 통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다, 그런 가이드를 드리진 않는데, 적어도 뭐 레디스가 문제다, 아니면 시퀄이 문제다, 아니면 원격으로 내가 호출했던 API에서 느리다,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 함수가 문제일 수도 있어서 어디가 지연이 생기는지를 이제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를 보면 200ms 정도 걸렸는데 걔는 이제 인서트 하는데 크게 지연이 없었고 뭐 제가 접속했던 데이터베이스는 뭐 어드벤처웍스다, 저장 프로시저는 뭐다,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동했던 것 중에 레디스를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PPT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보신 뭐 DB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격 API 호출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게 패키지 처음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저상에 생성된 앱 서비스를 이제 연동만 해주시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제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저런 매트릭을 보여주는데, 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 코딩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목록이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HTTP나 S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단내에서는 뭐 HTTP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이제 원격으로 보내시겠죠. 그 다음에 WGF 호출한 거, 그 다음에 SQL,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나머지는 이제 애저상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들인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좀 빠져 있는 게 그 레디스 캐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부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냥 타이머식이에요. 스타트 그 다음에 엔드 한 다음에 뭐 이 이벤트 이름, 예를 들면 레디스 접근, 그 다음에 뭐 값을 주는 이런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는데,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데이터를 아까 이제 뭐 DB 호출 같이 그런 약간 뭐 계층화, 레이어화돼서 데이터를 보시려면 텔리메터리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스타바치 사용해서 요 스타트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스타바치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면 엔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넣고 싶은 뭐 이벤트 이름, 그 다음에 뭐 듀어레이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클래스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얘를 쓰는 컨트롤러 쪽을 보시면 레디스를 접근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캐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 보통 이제 게시나 아니면은 뭐 셋 두 가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텔레메트리 아까 생성한 클라이언트에서 스타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레디스 캐시를 이제 접근해서 겟 작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비었을 때는 셋 어싱크에서 이제 레디스에 반대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데, 얘도 막 이제 끝난 다음에 소요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 그 다음에 엔드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레디스 접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저렇게 계층화해서 안 보여주는데, 저렇게 이제 코딩 작업을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웹페이지는 전체는 이제 50ms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get 하면서는 10ms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MySQL이다, 뭐 걔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걔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보고 싶은 매트릭을 이런 식으로 좀 계층화해서 볼 수가 있고, 사실 이게 뭐 이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로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멀티 티어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쪽 서버 웹로그 확인하고 저쪽 서버 웹로그 확인해서 뭐 클라이언트 IP라든지 뭐 그런 거 매핑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보셔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뭐 분산 환경이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디서 지연이 생겼다 그런 거는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트러블 슈팅 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점을 포인트는 그 점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저희 쪽에서 실제로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이 계세요. 계시는데 게임사 쪽에 계시는데, 그 아까 보신 그 데이터들은 그 이제 매트릭으로 보셨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DB 쪽 테이블처럼 저희 쪽에 있는 애저 모니터에 리퀘스트라는 이제 테이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 뭐 히트됐던 URL, 그 다음에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다음에 뭐 HTTP 코드가 뭐냐, 그 다음에 시간은 뭐 얼마 걸렸냐. 얘 같은 경우에는 밀리세컨이라서 뭐 800msec 정도 걸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웹서버 로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고객이 요청하셨던 거는 우리는 실제 클라이언트 IP가 엑스포워디드 4로 들어오고 기존에 이제 온프렘에서 그 VM 환경으로 운영을 할 때는 우리는 클라이언트 쪽 쿠키를 저장해서 봤는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는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딩을 하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테이블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읽고 싶었던 뭐 엑스포워디드 4라든지 아니면 이제 쿠키 같은 데이터들은 구현을 하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구현을 하시면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키 밸류 값을 임의로 이제 지정해 주신 다음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키 같은 경우에는 멀티로 값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이치 구문 걸려서 밸류에다가 이제 쭉 키 값과 같이 이제 더해주고, 뭐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뭐 딕셔너리 같은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스로 임의의 제가 원하는 키 값, 그다음에 이제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마루 타워놀이 12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배고픈 마루인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마루 180 2층 캔틴에서 식사를 나눠드리니 오셔서 준비된 맛있는 식사를 받아가시고 11시 반부터 밥을 준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쪽에 사인 데이터는 그 SQL 쿼리 날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쿠키 값에 대해서 조회를 했기 때문에 쿠키 값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어온 쿠키 값이 정상적으로 이제 조회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슷한 데이터예요. 이제 비슷한 데이터인데 요즘에 이제 랭귀지랑 상관없이 오픈 텔레미트리라는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 이제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를 비슷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건 이제 뭐 닷넷만을 위한 건 아니고 뭐 파이썬, 자바, 그 다음에 뭐 노드.js, 뭐 여러 가지 랭귀지를 지원을 하는데 닷넷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형식은 비슷한데 저희 쪽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데이터를 내가 내보내겠다라는 이제 그 세팅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단에 이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여주는 거는 얘는 이제 오픈 소스 진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제거라든지 뭐 지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로메테우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오늘 데모로 보여드릴 부분은 그 중에 하나인 시그노우즈라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저도 이제 그 쿠버네티스를 하면서부터 리눅스 계열을 좀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단넷을 지원하러 회사에 왔고 MS 엔지니어인데 내가 왜 리눅스를 해야 돼? 처음에는 이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안 해본 거를 해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점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시그노우즈라는 솔루션은 그 쿠버네티스에 이제 설치되는 솔루션이고요. 얘가 제공하는 거는 컬렉터라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넷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게 되면 요 컬렉터가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쏴주고, 그 다음에 요 시그노우즈라는 툴에서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아까 이제 앱 인사이트처럼 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디서 지연이 생겼는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오픈 텔레메트리 쪽으로 하시려면 이 관련 누계 패키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로 누계 패키지 검색하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SP.NET Core와 그다음 뭐 HTTP, 이제 SQL 클라이언트. 여기서 보이는 이제 HTTP 클라이언트랑 SQL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제가 모니터링 하고 싶은 리소스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할 때 그 레디스 캐시가 없었어요, 패키지 중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레디스 캐시를 쓰는데 아까 이제 에비사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원격으로 레디스 나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레디스 캐시 누계 패키지를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쪽은 뭐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보시면 이제 일단 트레이스 엔드포인트, 그 아까 그 솔루션이 제공하는 엔드포인트에다 이제 제 ASP.NET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IP랑 뭐 포트 번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programs.cs에서 서비스에 오픈 텔레메트리 트레이싱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를 해주시고, 밑에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리소스, 그래서 이 시점에 저는 이제 SQL 쪽으로 나가는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나가는 HTTP 클라이언트에 대한 리퀘스트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제 레디스 캐시가 패키지가 있으니까 레디스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add 뭐 레디스 어쩌고저쩌고 해주시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얘도 SQL이랑 뭐 레디스랑 HTTP 클라이언트 나가는 거는 별도로 코딩을 안 해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몇 분까지죠? 10분까지. 10분까지요? 저 15분으로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그 모니터링 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싸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 계층화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는 700ms 정도 걸렸는데 HTTP 첫 번째 HTTP가 90ms, 두 번째는 이제 600ms 해서 첫 번째 보신 거 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처럼 에서 보신 것처럼 원격으로 나가는 이런 리소스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DB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튜닝하거나 아니면 뭐 레디스에서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근데 레디스가 내가 메모리 할당했던 것만큼 거의 차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내가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앱인사이트나 오픈 텔레메트리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솔루션을 찾으시되 이런 지연 구간을 좀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분산 환경에서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